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했습니다. 언뜻 보면 탄핵 심판에 협조하려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대통령에겐 변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또다시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의도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. 총무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.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가사 그러면 12월 3일,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.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,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.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.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.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.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?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.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.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,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마치겠습니다. 헌재는 왜 나가는 겁니까? 지금 오늘 낮에 헌재에 나갔습니다. 뭐라도 이제 가서 첫 번째는 시간을 끌어야 되고,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를 피해야 되고, 세 번째는 본인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 위치에 기대서 그 진정성을 내가 어필해서
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는 그 가상 세계 속 윤석열의 망상 뭐 그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나가서 윤석열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말하는 거 딱 5분만 들어보시면 혼자서 말 시켜서 5분 정도만 딱 들어보시면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국회 소추인단에게는 뿔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또 막 그 대리인, 변호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. 역시 말을 하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그랬잖아요. 대통령이가 와 정말 완벽하게 저기를 하더라. 그래서 구속됐으니까 이제 또 가서 완벽하게 얘기하고 파면되면 되는 거지 뭐. 석동현 변호사한테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. 수임료를 먼저 받으세요. 아니 그러니까 수임료 작게 줬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너무하는 것 같아. 어쩌면 그 의뢰인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후불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윤석열한테는 선불로 받으세요. 제 조언이 맞을 겁니다. 어쨌든 이제 헌재에 나가서 이렇게 뭐 발언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가면서 지지층들에게 그 나의 살아있음, 그렇죠.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. 아니 이제 물론 내가 아직 저 살아 있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선동할 마음이 있으니 나를 주목하고 저거 하세요라는 마음이 이제 컸겠죠. 크겠죠. 그런데 법정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부분 그 부분이 극렬 지지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없을 것이다.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이가 헌재에 나와가지고 계엄 포고령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. 실행 계획이 없었다.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계엄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.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문을 부시고라도 끌어내라고 한 거구만요. 계엄 실행할 의사는 없었고 그냥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때릴 의사만 있었다. 그리고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. 야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아주 자동으로 나오는군요.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계속 하게 놔둬야 돼요. 그래야지. 잘하고 있어요.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. 근데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그 지지난주 토요일 아직 체포되기 전이죠.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하여튼 주말에 여권의 원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입니다. 대선에도 한번 나오셨고,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신 원로가 계신데 그 원로께서 이제 만났는데 윤석열이가 헌재 재판관 중에 5명은 내 사람이다. 그러더니 그 중에 셋은 코어다. 그러니까 이 셋은 확실하게 탄핵 심판 때 그 기각으로 갈 사람이다. 지금 8명인 체제에서 셋이 만약에 기각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기 직무 복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6명이어야 이 탄핵이 되는 건데. 이런 기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라고 기대를 하든 저는 하여튼 지난 시간에 참 얘기했었구나 이거를. 윤석열의 기대를 응원하고 열심히 헌재에 가가지고. 그러니까 오늘 그 헌재 나간 것도 혹시 그 내 눈을 딱 바라보면은 딱 가가지고 MB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? 딱 앉아가지고 뭐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뜻이. 박근혜도 뭐 다 내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계획 준비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래요. 하여튼 뭐 건투를 빕니다.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석열아 가기 전에 그 헌재 가가지고 깽가리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. 그렇지.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불지른다 그러는데 그게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하겠니? 아니 근데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 말씀은 이게 제대로 응징되지 않으면 이게 서부지법 난동을 했던 그 폭도들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은 뭐 판사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야 이러다가 나도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때문에 그 말하자면은 해서는 안 될 불이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. 그런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. 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엘리트들 중에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뭐 그렇죠.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불안감이나 그거를 자극해가지고 그러려고 사실 간 거예요. 그 토요일에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판사 이름까지 부르면 외치면서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이제 그런 공포나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 뉴스를 차은경 그 판사가 봤다면은 얼마나 충격을
크게 그러니까요. 받았을까 싶어요. 그리고 그 바보들이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사실은 7층을 간 거잖아요. 네. 차은경 판사는 9층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고 당직 판사라서 그날 그걸 한 건데 아 그러면 그 7층에 있던 분들은 영장전담 판사실을 정확히 들어가가지고 아. 그 깼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를 알고 정보를 줄 만한 사람들은 네. 이렇게 변호사들은 그 법원의 사무분담을 네. 어떤 판사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거든. 예, 예. 그게 몇 방이 어디고. 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. 변호사들 그걸 그냥 알기는 되게 어렵거든요. 여러분 꼽으실 수 있는 분들 아시죠? 이 사건과 연관돼서 그 나 변호사요 하는 사람들, 예,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 인간들이 부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. 진짜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. 그게 어떻게 거기를 특정해가지고 이제 플래시까지 준비해가지고 들고 가서 그렇죠. 했고 예.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. 그 7층 갔던 사람이 그 전광훈 교회 그 전도사, 예, 예. 그 사람이에요. 네, 예, 예. 가만 있죠. 그 사람이면은 우리 정광훈 교회가 또 그 전담 변호사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? 아니 그 자유통일당 네, 소속의 거기도 그 정치인 중에 그 석동현 변호사도 있어요.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석동현 씨가 변호사인지는 잘 아니, 모르겠는데 예, 예. 말하는 걸로 봐서는 변호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끄러운 말을 많이 하던데. 예, 아니 석동현 씨가 뭐 알려줬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예. 자꾸 이렇게 뭘 엮다 보니까 석동현까지 가네요. 불길이. 여러분, 지금 정치 메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.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.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. 필수입니다.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.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.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.